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이재명이 인류사적 재앙이네요. 진짜 예, 인류사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쪽인데, 네, 하나는 인류사적인 재앙, 대표적인 히틀러 나치를 닮아가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인종 청소하다시피 한 동족 학살의 그 대표적인 사람, 폴포트를 닮아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재명 자신도 인류사적 재앙이죠. 이런 자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 사진은 다음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시죠. 이거 네,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네, 예, 다음 장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최근에 뉴스 됐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하고 개딸, 지식으로 말하는 양아들, 이거는 이 이재명 개딸 양아들은 정치적인 집단 히스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이는 지는 뭐 입으로는 단합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속마음은 객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총알이 있으면 하나의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이게 이심전심을 이놈들끼리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박의 국짐의 첩자 7명을 처단하자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낙연, 문재인 지네끼리 쇼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지네들 마음하고 안 맞으면 모조리 다 처단해야 되고 적이고 뭐 이런 자들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백달하고 이재명하고는 뭐 그냥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지만은 즐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네, 제가 표지 화면으로 했던 그 부분을 보시죠. 네, 보이시죠? 그 네, 히틀러. 네, 그 히틀러가 어깨에 손 얹고 있는 이 소년이 유겐트 중에 14살짜리 유겐트거든요. 네, 그런데 야가 이제 총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렇게 유겐트의 대표적인 아이로 했는데 이거는 히틀러가 아이 유겐트를 이용해서 지 권력과 탐욕과 이런 거를 강화한 거고 네, 오른쪽에는 모택동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완장 둘렀잖아요, 홍위병.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또 역시 어린애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광란의 10년을 이끌었던 이른바 문화대혁명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이재명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은근히 히틀러하고 모택동, 폴포트, 스탈린 이런 자들을 이 자기 나름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또 얘기했잖아요. 개딸 이건 세계사적 의미를 그렇죠. 그래서 갖는다. 이게. 가운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계사적 의미다. 이것도 이 발언을 한 타이밍에 주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 5월 15일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스승의 날에 이따위로 객달 양아들 해가지고 이런 엉터리로 이끄는 이것을 위대하다. 세계사적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다. 그래서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2030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수명의 연장으로 볼 때는 이 히틀러가 말하는 그 유겐트나 홍위병이나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의미라고 보는 이거는 이 히틀러식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히틀러를 분석한 분이 있잖아요. 세계사 뭐 이렇게 한 분이. 네, 그 사람 거를 이렇게 제가 엊그제부터 쭉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눈여겨봐 볼 만한 것이 이 과대망상도 과대망상이지만 이런
저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그리고 저기 이 반사회적인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이제 먼저 보면은 오른쪽에 이거 몇 번 거론이 됐던 건데 이재명이가 이제 트위터에서 쓴 말이잖아요. 네.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번째 꿈은 시골 학교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 왜냐? 기가 막히겠지만 지도 생각해보면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네.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도 선생님이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 애들 때리기 위해서 선생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애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이건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고방식이나 그 독가스로 유대인 15,000명 정도만 죽일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한 아돌프 히틀러나 네. 똑같이 소시오패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한간에 소문으로 나도는 소년원생 의혹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때의 폭력성, 공격성이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네.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뭐 수사에서 못 밝히나요? 공소시효가 너무 지나서 못 밝히나? 아니면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지만 그거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지가 이거를 또 소년원 이 얘기를 뭐 거론한 사람들을 막 거꾸로 지가 이제 명예훼손인가 뭘로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어쩌고 해갖고 법으로 걸어갖고 입을 딱 닫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왜 맛 칼럼니스트인지 뭐 맛이 간 칼럼니스트인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자가 얘기할 때에 그거 소년공 아니고 소년원 이렇게 지입으로 했지 않습니까? 황교익이가. 예. 그런 거 보면 지네끼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문재인이가 보기에도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 비육을 하니까 문재인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엄지척을 눌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문재인이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강윤영 그 의사 그 저기 누구야 그 원희룡 부인 이 사람 원희룡 부인이 이재명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있다. 너무 두렵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게 소시오패스인데 정확하게 이재명하고 맞는 것 같아요. 수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망상의 이 가책도 없다. 뭐 망상의 저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성욕이 많고 식욕, 승부욕이 강하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른쪽에 강윤영이 이제 소시오패스 얘기를 했고 김부선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자기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 위해 사람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위험하거나 충동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딱 그대로입니다. 전형적인.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 한 개 이제 이게 그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윤영.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뭐 뭐 어쩌고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요게 이거 겁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게 이제 누구냐면 남영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인천 동구 미추홀 지구당 위원장인데 이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개딸과 그 이재명 추종 세력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주변이 요런 부분 거기 1번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카 A씨.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변호를 해가지고 자기 그 여자친구가 사과하겠다고 찾아가 갖고서는 여자친구를
그 19번씩 칼로 막 찌르고 네. 그 어머니도 18번 찌러가지고서 살해한 조카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식으로 돌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한 건데 그게 조카고 이종 조카도 마찬가지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이종 조카 스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이재명이가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근본이 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우리 이봉규 TV에 나오는 그 김사랑 씨가 기가 차다. 이런 놈이 대통령 되겠다고 설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 밑에 나오는 게 그거 조폭들 그 회합에 이재명이 가가지고서 같이 술 마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성남시장 할 때 저기 그 뭐야 철거민하고 그 회합에서 뭐 다 가다 쳐넣어라 이렇게 아까 그 성내는 요 장면이나 여기는 지금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왜 성남시 의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고 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국회가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는 거기 5명 죽은 그 죽음이 연속된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주변 사람들이 이 죽는데 죽은 것인지 누가 작용을 해가 죽인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더 그 김문기 두 번째 나오는 김문기 그 개발사업소 그쪽에 가장 이 사람도 모른다겠는데 그 아들이 엄청나게 흥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5번째 마지막 죽은 사람이 결국 전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수사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 따위 인간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근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자들이 법의 이름을 향해서 조폭식으로 지금 지네끼리 끈끈한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뭐 박영순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그 권순이라고 뭐 다 이거 뭐 지네끼리 얽혀 있어 가지고 근데 거기 눈에 띄는 기사가 화재의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 겁니다. 박영수. 박영수 구속이 됐지만은 박영수 법무법인이 원래는 부정선거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류가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류가주 만든 다음에 이자가 또다시 강남을 가가지고 강남 대표 변호사를 하죠. 그런데 이 강남 대표 변호사로 있을 때 강남에 있던 자가 내내 남욱 변호사 아닙니까?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이 자들끼리. 그래서 이 법조계 커넥션이 한국판 히틀러 라찌라 갈 수 있는 이재명과 같은 괴물 아닌 괴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유창훈이는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강진구 3년 2월 22일 날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9월 27일 날 기각을 해가지고서 지금 저놈들을 뭐 마치 개선장군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조계가 이 문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저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인간들도 또 뭐 변호사 했던 인간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순수 국회의원들. 그런 자들이 사법부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두 번째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광화문 시위한다고 재판 연기하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법부 이게 사자가 맡을 사자가 아니고 사사로울 사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명수는 뭐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그래서 이 법조계의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후임자의 임명을 부결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악랄한 인간들 5놈
네.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권순일, 노태학 이 인간들을 법대로 처리를 해야 법대로 처단을 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1월 11일 날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그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방탄국회 아니냐. 네.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따위가 되고 있는데 그 노태학이는 또 거기에다가 중앙선관위까지 맡아갖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이재명이 미처 날지지 못하도록 하려면 오는 11월 12일에 네. 총궐기에서 이자들을 규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11월 11일 총궐기해야 되겠네요.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명 처단해야 나라가 삽니다. 네, 진짜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그냥 미싱미싱하네요. 불안하고요. 어떻게 이게 또 총선이 이길까봐 부정선거로요. 마치겠습니다.